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4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볼까요? 사람인 옆에 절사 또는 관청시로 구성되어서 관청에 있는 사람은 모시다의 뜻을 가지게 된 모실시. 다음은 사람인 옆에 오를 앙. 고개를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 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우러러본 모습에서 쳐다보다의 뜻이 된 우러를 앙. 다음은 사람인가 뜻의로 구성되어서 사람의 뜻은 안정되어야 한다는 데서 억의 숫자의 뜻이 된 억억. 사람인 옆에 멋대로 놀 오자, 놀 오자가 들어가서 멋대로 노는 사람, 그래서 거만할 오자가 됐죠. 다음은 사람인 옆에 원숭이 우, 꼬리 긴 원숭이 우, 꼬리 긴 원숭이 우도 되고 어리석을 우도 되고 또 허수아비 우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모구로 하죠. 모구. 그래서 나온 짝우자가 됩니다. 짝우. 다음은 사람인 옆에 근심은 있어서 근심을 겪은 사람은 성공한다. 그래서 넉넉할 우자가 됐죠. 다음은 사람인 옆에 가죽 위, 그것도 다룸 가죽 위, 고급 가죽으로 구성되어서 클 위자가 됐죠. 다음은 사람인 옆에 할위, 하다는 뜻이 돼서 거짓 위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람인 옆에 쓰일수, 남에게 쓰여지는 사람, 그게 바로 선비다. 그죠? 선비유. 그다음 사람인 옆에 오디가 들어서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옷에 몸을 기댔다, 의지했다의 뜻이 돼서 의지할 의. 사람인 옆에 오를 의가 돼서 올바른 행동에 거동의 뜻이 된 거동의. 사람인 옆에 천간임이 들어가서 맡기다의 뜻이 된 맡길임. 재밌는 것은 천간임 밑에 조개패를 하면은 남에게 돈을 맡겨서 품삯임이 되고 앞에 여자자를 하면은 여자에게 맡겼다, 씨앗을 맡겼다 해서 아이벨 임자가 된댔죠. 다음은 사람인 옆에 근본저, 근본저, 손을 무거운 물건을 가진 형성이다. 그래서 낮을 저가 됐죠. 다음 사람인 옆에 오로지전, 오로지전은 전문적인 거죠. 전문적인 것은 뭡니까? 남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할 전. 사람인 옆에 정자정, 정자가 있으면 사람의 옆에서 머물고 쉬겠죠. 그래서 머무를 정. 사람인 옆에 왼좌, 왼쪽에서 돕는 사람, 그래서 도울 좌가 되죠. 그럼 오른 우가 되면은 도울 우가 되겠죠. 사람인 옆에 주인주, 주인주는 뭐라 했습니까? 불똥을 관리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주인이 있는 곳이 머물다의 뜻이 된 살주, 머물주. 그다음 사람인 옆에 가운데 중으로, 맞이와 막내의 중간이죠. 그래서 둘째를 뜻한다.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준걸주는 영특할 준으로 구성된 형수자입니다. 이 영특할 준자이기 때문에 이 준걸준자로 들어간 글자는 영특할 준으로 구성된 글자는 굉장히 뜻이 큽니다. 이 사람이 들어간 준걸주는 사람에서 최고죠. 호걸이죠. 말마가 들어가면 말에서 최고인 준마 준자가 됩니다. 준마. 물수가 들어가면 물이 최고인 큰 물준. 매산이 들어가면 산에서 가장 높은 가파를 준이 됩니다. 이 영특할 준과 구성된 글자가 아주 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릴 차는 예석, 차용증 써야 되죠. 오래 빌리면은 예석, 예석인데 중국어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중국어도 석을 시로 발음했죠. 빌릴 차는 음을 나타내는 예석에서 구성된 형성자다. 그 다음에 빛채는 꾸짖을 책, 꾸짖을 책도 중국어 발음에서는 저 비슷한 발음이 나죠. 꾸짖을 책. 사람이 뭡니까?
꾸짖을 만한 사람은 뭐 누구에겠습니까? 빚진 사람에게 꾸짖겠죠. 잘 만들어진 글자죠. 네. 재촉할 촉은 발족, 촉도 마찬가지 기역 받침이 없이 추로 발음됐죠. 추. 재촉할 촉은 발족. 뭐를 재촉합니까? 발걸음을 재촉하겠죠. 사람의 발걸음. 재촉할 채는 사람인 옆에 높을 채. 본 뜻은 재촉하다이죠. 재촉하다. 이 높다는 뜻은 높다는 뜻도 있지만 또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촉할 채가 됩니다. 이게 법률 용어에서 최고장, 독촉장이죠. 최고장. 재촉할 채자입니다. 그 다음 법칙, 격측은 법칙칙, 격측인 입수인데도 저로 발음됐고 뭡니까? 법칙칙도 저로 발음됐죠. 저. 법칙칙. 사람인 옆에 법칙칙으로 구성된 격측. 원래 법칙칙은 뭡니까? 조개패가 소정이라 했죠. 소정 옆에 칼로 그어서 내 말 안 들으면 이 소재 삶아 죽인다 라고 법칙을 써놓은 거죠. 여기다 사람인이 들어가서 손옆이죠. 법칙에 써놓은 손옆에서 있다 해서 격측이 된 글자죠. 다 형성자입니다. 중걸준, 빌릴차. 중걸준은 영특할 준, 빌릴차는 예석, 비체는 꾸짖을 책, 재촉할 촉은 발족, 재촉할 채는 높을 채, 격측은 법칙칙. 다음 갑치. 갑치는 고들직, 고들직도 마찬가지 지로 발음되죠. 지. 갑치와 갑치는 고들직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조치하다, 원래 조치하다 이런 뜻인데 사람인을 더해서 값을 뜻했다. 값을 나타냈다. 값은 곱게 치러야 되겠죠. 다음 달을 타는 달을타에서 나왔다. 달을타가 모양이 여조서 야자가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소전의 글자를 넣었습니다. 달을타는 달을타의 생략형, 요거 생략형이죠. 으로 구성된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뜻이 됐다. 다르다의 뜻이 된 글자다. 그렇죠. 그 다음 치우칠 편은 작을 편. 치우칠 편도 이 작을 편자는 성시로서 뭐 쓰이죠. 우리 중국의 유명한 명의 화토와 편자 때 편자 쓰는데 이 편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을 편자가로 구성된 글자는 다 음이 편으로 납니다. 사람이는 치우칠 편, 시험시험 갈차갈 두루 편, 대죽을 하면 책편 편, 실사를 하면 엮을 편, 다 이 편으로 나죠. 자, 어찌하는 오를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 있습니까? 히읗과 기엇은 통하는 의미다. 하가, 그죠? 하가. 그래서 어찌하여서 오를 가짜가 됐다. 본 뜻은 바르지 않다인데, 뭡니까? 소전에서 뭡니까? 원래 건문의 자양을 보면은 한 사람이 어깨 위에 창을 얹고 있는 모양입니다. 짐을 지고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사람인을 더하고 음을 나타내는 오를가가 들어가서 어찌하가 된 거죠. 기후후. 기후후는 후의 생략자. 본래자는 기후도 원래 본래자는 임금 후자죠. 화살이 낭떠러지 뜻하는 그 낭떠러지 위에 집음 모습인데 건문에서 사람인을 추가해서 날씨와 구별하기 위해서 무따위가 뜻으로 가져됐습니다. 기후후도 되고 물을후도 되죠.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날씨 좋죠 하는 게 이게 물을후가 되는 거죠. 기후후, 물을후. 요게 밑에 중간에 여기 없으면은 제후후자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후, 그것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갑치, 달을타, 치우칠편, 어찌하, 기후후는 다 사람인으로 구성된 형성자입니다. 다음 걷는 사람인 붙습니다. 걷는 사람인. 사람인의 변형이거나 걸어가는 사람의 다리 모양을 본던 자. 걸어가는 사람 밑에 다리 모양을 본던 자. 걷는 사람인. 걸어가는 사람이죠. 사람. 자, 빛광자를 보겠습니다. 빛광자의 갓골문을 보면 밑에 사람이고 위에 불화가 있죠.
밝게 빛나다는 거죠. 예. 사람이 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광이 된 겁니다. 빛광 밑에 걷는 사람이니까. 다음 이길 극은 각골문의 자형은 아랫부분은 어깨 모양, 사람이 동물과 어깨를 같이 한다는 데서 본뜻은 승리하다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전에서 모양이 좀 바뀌었죠. 이기다, 이길 극. 그 서경 홍범에서는 이길 승의 뜻이라고 했고, 이기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아랫부분, 요 밑에 부분 어깨를 나란히 하다 해서 이기다 이 뜻이 됐다. 이길 극. 그 다음에 면할면. 면할면의 근문의 자형은 어떻습니까? 사람인가 위에는 머리에 모자를 쓴 형상이죠. 원래 면류관이 본래자인데 나중에 재거나 벗다 의 뜻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벗어서 면하다 의 뜻인 거죠. 면하다. 면할면. 다음 먼저선. 먼저선은 각골문은 위에는 거칠지 발이죠. 밑에는 걷는 사람인이죠. 뭡니까? 앞서가는 사람이죠. 앞서가는 사람. 아주 쉬운 글자죠. 앞서가는 사람이 만든 글자가 먼저선입니다. 먼저선. 8급이네요. 그 다음 아이아. 아이아자는 이거 이빨이 한 개, 두 개 난 걸 아이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위에 두개골이 열려 있다. 각골문에는 아이가 웃는 모양이지만 나중에 소전이 와서 두개골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모습을 본든 아이아자입니다. 아이아. 이 침노할 침자는 앞서 사람인변 부수에서 빠뜨린 글자인데 침노할 침자가 원래 각골문의 자형은 뭡니까?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소의 등을 쓸어주는 모습입니다. 소의 등을 쓸어주는 건데 혹은 소를 몬다. 빗자루를 두드리면 소를 몬다 이런 뜻에서 나오죠. 침노하다 이 뜻이 된 침노할 침, 침략하다. 침노할 침이 됐습니다. 침노할 침. 불을 든 사람 불빛광. 어깨를 나란해서 이길 극. 모자를 벗어서 면할면. 앞서서 걸어가기 때문에 먼저 선. 두개골이 열린 아이의 모습에서 아이아. 소를 빗자루로 쓴다. 빗자루로 친다 해서 침노할 침이 된 글자죠. 자, 오늘 배운 글자 복습해 볼까요? 뭡니까? 사람 옆에 아주 영특하다 뜻을 가진 영특할 준으로 구성되어서 준걸준. 사람 옆에 예석을 빌려서 빌릴차. 사람 옆에 꾸짖을 책이 돼서 빛의 채무자. 사람 옆에 발족이 들어가서 재촉할 촉, 걸음을 재촉한다. 사람 옆에 높을 채. 높을 채는 높다는 뜻도 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뜻도 있죠. 그래서 재촉할 채. 사람 옆에 법칙칙이 들어가서 소태 죄송합니다. 소태 칼로 벌칙을 새겨놓은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어서 격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인 옆에 고들직. 원래 사람이 들어가서 조치하다, 방치하다 인데 여기서 갑을 뜻하는 갑치가 됐죠. 다음 달을 타는. 사람인 옆에 달을 타의 좀 생략형이죠.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음이 다르다 해서 뜻을 나타낸 달을 타인할 때. 치우칠 편은 사람인 옆에 작을 편. 편자가 되면 편으로 음이 많이 난다 했죠. 자, 치우칠 편. 그 다음에 사람인 옆에 오를가가 들어가서 어찌하. 원래는 짐을 진 모습인데 나중에 불초가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인에다 오를가를 넣어서 어찌하의 뜻이 됐다. 그 다음에 제후후. 제후후는 뭡니까? 물을 후는 제후후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를 하나를 더 그어서 기후의 뜻이 됐죠. 기후후, 물을 후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자는 다 형성자죠. 여기서부터는 빛광은 회의자죠. 사람이
불빛을 들고 있다. 불을 들고 있는 사람, 빛광. 그 다음 이길 극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상형자. 그 다음에 면할 면은 면류관, 모자를 벗었다 해서 면하다 이 뜻이 된 회의자. 먼저 서는 거칠지 밑에 걷는 사람인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회의자에서 나온 먼저 선. 재미있는 것은 먼저 선 앞에 물수란 뭐겠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수죠. 짓을 세. 재밌죠? 그 다음에 아이아는 위에 두개골이 열려있는 모습. 두개골이 열려있는 모습의 상형자죠. 아이아.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침노할 침은 사람인 부수에서 빗자루로 뭡니까? 소를 쓰는 모습에서 나중에 빗자루로 소를 때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침노하다의 뜻이 된 회의자입니다. 회의자. 여기서 준걸준, 빌릴차, 빛체, 재촉할촉, 재촉할최, 곁측, 갑치, 달을 타, 치우칠편, 어찌하, 물을 후는 형성자죠. 이 다음에는 빛광, 이길극, 면할면, 먼저선, 아이야, 침노할 침은 회의자나 상형자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